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간략하게 말씀드린다면 이 차량 대상 차량을 저희가 매입하면서 성능 점검을 받고 하부 상태부터 이 상품화가 되기 전 장면 한번 촬영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를 대상 차량이 상품이 되면 이렇게 올려서 한번 옵션이라든지 이런 차가 어떻다 그런 설명해드리고 마지막에 뭐 차량 시세나 구입 시 주의해야 될 점, 시세 분포도까지 다 말씀드립니다. 크루즈 12년식입니다. 제가 이 차는 광명에 직접 가서 직접 인천까지 몰고 오면서 테스트까지 충분히 한 차량입니다. 첫 차로 이 중고차를 구입하셨어요. 아시는 분한테 소개를 받아서 사셨는데 좀 사실 때 사고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못 듣고 사셨다고 합니다. 사고가 좀 있는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는 11만 킬로 좀 넘었어요. 2012년식이고 1.6입니다. 사고가 있지만 장점으로는 집 앞에 쉐보레 그 정비소가 있어서 쉐보레에서 수리했던 내역들을 다 받았어요. 제가 한 15장, 20장 정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모품적인 거를 꼼꼼하게 잘 해놨다. 저가형 차량은 사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리 상태가 어떤지, 저가형이기 때문에 차를 잘못 사면 수리비가 차 가격 이상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제 차 외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외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 아시는 쉐보레 크루즈 차량입니다. 타이어 상태는 이 정도면은 한 50% 이상 남았어요. 한 70%? 그 정도 남았나? 그래서 이 정도면 한 3만 킬로, 2만에서 3만 킬로 정도 살 것 같고요. 여기 외관을 보시면 이 밑에 사이드 스텝을 보시면 이게 뭐가 이렇게 좀 틀리죠? 이게 뭐냐면 이게 띄면 떨어집니다. 이 스티커를 아직 내가 띄질 않았어요. 이걸 왜 붙여놨냐?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얘가 스태프 쪽이 좀 찌그러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펴낼까 했는데 이 깊은 쪽이 하나 있어요. 깊은 쪽이 있어서 그냥 차라리 외관을 좀 깔끔하게 할 겸 해서 그냥 사이드 스텝으로 달았고요. 이게 인터넷으로 파는 게 보통 한 5만 원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뭐 코너 틀다가 이런데 뭐 파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거 사셔가지고 피스 몇 개 박으면 돼요. 그럼 또 깔끔하게 되니까 그것도 뭐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트렁크 공간. 이거 볼록 튀어나왔어요. 이게 왜, 저도 매입하면서 이게 왜 튀어나왔죠? 하고 누르면 안 눌러지는 거예요. 봤더니 스페어 타이어가 원래 안 들어가는데요. 스페어 타이어를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뭐 있는 그대로 그냥 놔뒀고요. 일단은 사고가 있다고 했는데 뒤에는 이거 트렁크 하나만 교환됐어요. 트렁크가 교환됐다. 교환이 어떻게 됐는지 이 실리콘을 보면 됩니다. 쑥쑥 들어가요. 쑥쑥, 아주 쑥쑥 들어가요. 이 실리콘 자체가 쑥쑥 들어갑니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트렁크가 교환되고 나면 이 양 휀더나 백 판넬이 문제가 있는지 보는데, 백 판넬 볼 때는 굉장히 쉬워요. 여기를 열어보고 이 안쪽 실리콘을 좀 체크하면 됩니다. 안쪽 실리콘이 제 건지 아닌지, 제 거가 아니면 여기가 녹이 나 있거나 언더 코팅이나 뭐 페인트가 묻어 있어요. 용접 자국이 다 보입니다. 또는 여기를 풀러서 보면 용접 자국이 다 보여요. 지금 이건 이제 고무가 이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요. 이 휀더 같은 경우에는, 리어 휀더는 여기에 스포트가 다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다 되어 있는데 교환된 거는 스포트가 없거나 아니면 여기가 굉장히 지저분한 상태, 용접된 상태가 돼 있어요. 제가 지금 어제 K7 하나 매입했는데 이 뒤엔다가 교환됐는데
K7 촬영하면서 뒤 휀다 교환된 거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보는지, 판별하는지 그것도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시동 걸고 엔진룸 보여드리면서 앞쪽 사고도 있으니까 사고 판별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라세티 크루즈 매입할 때는 이 미션 때문에 정말 걱정이 많은데, 그리고 걱정 많아서 제가 직접 이 방면까지 탁송 아저씨 안 시키고 제가 직접 매입해서 왔어요. 본네트를 먼저 보죠. 사고 볼 때 본네트 다 풀렸죠. 볼트가 다 풀려 있어요. 볼트가 풀렸으면 이게 제 거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판금하고 다시 올릴 수도 있으니까. 실리콘도 체크를 합니다. 실리콘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이 안쪽 프레쉬를 비춰서 보면 돼요. 이쪽 안쪽을 프레쉬를 비춰서 봤을 때 도장 색깔이 맞지가 않다. 그러면 이제 교환으로 저희는 봅니다. 본네트가 교환됐으면 양쪽 휀더가 교환됐는지 봐야 되는데, 이 휀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들춰보면 휀더가 풀려 있죠. 여기도 풀려 있어요. 그러면 양쪽 휀더도 교환됐구나. 그러면 이제 이 안쪽으로까지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근데 이 휠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 스포트가 살아 있어요. 스포트가 살아 있는데 여기가 좀 실리콘 이상하죠. 이 실링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밑에 쪽에서도 봐야 되고 이 안쪽에서도 봐야 됩니다. 지금 좀 날씨가 어두워져서 근데 여기를 후레쉬를 비춰서 보면 용접 자국이 보여요. 여기도 안쪽까지 데미지는 있지만 크게 여기가 먹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안쪽 데미지가 있고, 이 데미지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핸들을 틀어서 이 안쪽까지 다 봅니다. 리프트에 띄워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가 않으니까 여기는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본네트 양 휀다, 내 휀다 한쪽, 그리고 트렁크 하나 그렇게 교환이 됐고 나머지는 교환된 건 없습니다. 엔진 소리 굉장히 좋아요. 엔진 소리 이게 가까이서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타임벨트부터 다 쉐보레 정비소에서 수리를 다 하셨어요. 수리비 제가 내역서 대충 봤는데 거의 200 가까이. 일단 주행거리가 11만 4천 km 고 내비게이션 매립이 되어 있고 1.6 폴딩키입니다. 버튼 스타트가 없어요. 1.8에서 고급 사양에만 스마트 키가 들어가죠. 버튼 스타트.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까지 작동되는 거 보시고요. 작동 잘 되고 블랙박스도 작동됩니다. 제가 지금 여기 빼놨어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 자동 접이식 미러도 작동 잘 되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사고가 좀 많이 아쉽긴 하지만 이런 기능적인 거나 차량 관리 상태, 엔진 소리, 미션 상태, 그거는 미션 상태는 제가 충분히 체크를 했고요. 엔진 또한 제가 고속도로 운전까지 해봤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차는 가성비 정말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는 전반적으로 어디 해지거나 다른 곳은 없고 콕 찍히는 부분은 한 군데가 보이네요. 이게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는데 살짝 한 5mm, 3mm 정도.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괜찮고 후석에 열선 시트는 없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 차는 영상에 보셨던 차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2년식이기 때문에 크루즈 차량이고요. 이때 엔진이 두 가지였습니다. 1600cc, 1800cc. 그래서 1.6, 1.8이라고 합니다. 트립은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뉘고요. 거기서 0.6과 0.8 차이는 cc 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옵션으로는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영상 속 차량 기준으로 1.6 1600cc니까 1.6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크게 나누면 LT, LT 플러스, LTZ, LTZ 플러스 이렇게 네 가지는 아니고요. LT는 그냥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영상 속 보셨던 차량은 LT의 플러스 차량입니다. 차이점이 뭐냐? 가죽 시트, 인조가죽 시트와 크루즈 컨트롤, 하이패스 룸미러가 들어갑니다. LTZ는 그러면 뭐가 들어가냐? LTZ는 그 뒤에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등이 있지만 그 실내 뒷유리 밑에 하단 부위에 보조제 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핸들 자체가 가죽 핸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인 센스 와이퍼, 그러니까는 와이퍼 딱 끼는 게 이제 오토로 되는 거, 그거와 그 에스코트 기능이라고 해서 문을 잠고 나면 라이트가 한참 후에 꺼져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서 내 주인님이 제대로 잘 걸어가는지 그걸 확인, 이렇게 밝혀주는 거죠. 그 에스코트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위 트립에서는 딱 보실 거는 스마트 키만 보시면 됩니다. 버튼 스마트 키가 있다 그러면 내 차는 LTZ 플러스 최상위 트립이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차량 구입 시 주의해야 될 점. 이 라세티 프리미어와 크루즈를 제가 설명할 때는 항상 얘기하죠. 미션 무조건 체크해야 된다. 시운전 하면은 그냥 미션이 딱 느껴져요.
미션이 뭐 한 4000rpm까지 올라가서 뭐 바뀌거나 아니면 미션이 변속될 때 굉장한 충격이 있거나 그런 미션 상태를 꼭 체크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저만 확인하시고 구입하시러 안 가시죠? 다른 사람들 뭐 영상도 보시고 인터넷 검색도 해보시고 할 텐데 미션 얘기는 누구든 할 겁니다 아마. 자, 이제 그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냉각수 보조 탱크를 좀 체크해야 돼요. 이게 이 엔진 오일하고 혼합되는 차량이 간혹 있어요. 오일 쿨러에서 이제 오링 쪽이 이제 오링이라는 게 고무 뭐 파킹 같은 건데 그 고무 쪽이 좀 부식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냉각수라는 게 엔진 오일과 이게 막 오링 부식으로 인해서 이제 냉각수가 이게 혼합이 돼요. 혼합이 되면 이제 보조 탱크 자체가 이제 뭐 오일 때문에 새까맣겠죠. 그런 걸로 좀 보시면 되는데 혼합이 되면 보통 수리비가 한 20만원대, 30만원대까지 나와요. 비싸면 50만원도 받겠죠. 근데 이게 또 최악의 경우 헤드까지 교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헤드 교환하면 그냥 100단위로 넘어가니까 내가 이걸 모르겠다. 나는 뭐 미션도 잘 모르겠고 나는 진짜 차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다. 그러면 이 내용을 숙지하고 있다가 담당 딜러분과 꼭 얘기를 하세요. 카센터에 가셔서 제가 말씀드린 거를 딱 얘기하시면 됩니다. 엔진 오일과 냉각수가 좀 혼유가 되는지 혼합이 되는지 좀 체크 좀 해달라. 이거는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의 권한이에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셔가지고 체크를 꼭 해서 하셔가지고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크니까 미션과 냉각수, 엔진오일 혼합되는 거 그거 꼭 체크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세 분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업로드는 2020년 9월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영상을 좀 늦게 보시면 이거보다 시세가 좀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크루즈로 2011년에서 13년식으로 본다면 한 250에서 500선이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250과 500 두 배 차이인데 이게 무슨 차이냐? 색상, 차량 상태, 옵션 상태, 사고 유무 그런 차이입니다. 이게 주행거리가 뭐 20만 넘고 사고도 많고 옵션도 없고 그러면은 뭐 200만 원대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주행거리가 10만 킬로 이내고 옵션도 좋고 색깔도 뭐 인기 있는 흰색 검정색이다. 그러면은 400이 넘어갈 수도 있다. 350에서 500 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500이 넘어간다면 굳이 11년에서 13년씩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연식 올리세요. 14년식 이후로 올려서 연식 좋은 걸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연식 올린 다음에 20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근데 뭐 예산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영상 속 차량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연식 대비 주행거리는 짧은 건 정말 장점이에요. 또한 차계부가 있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입니다. 제가 영상 속에서는 뭐 이렇게 차계부 수리한 게 뭐 10장, 뭐 15장이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건수가 10건, 15건이 있다는 거였고, 그런 차량 그런 GM 대우에서 정비했던 내역 그런 게 정말 장점이지만 단점은 사고가 좀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280만 원 정도로 측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아, 이런 차는 280 정도 측정이 되어 있구나, 이 정도 거래가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보통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거는 한 350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가장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크루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는 정말 모르겠다, 다른 게 더 궁금하다, 시세가 더 궁금하다, 나는 지금 이 크루즈를 사러 가려고 하는데 뭐 내역을 싹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정말 실매물 같냐, 괜찮은 것 같냐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저한테 구입하시면 좋지만 저한테 구입하지 않으셔도 부담 갖지 말고 질문 주세요. 카톡, 전화,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제가 친절히 답변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크루즈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